저는 작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구매해서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S10 시리즈와 노트 10 시리즈는 게임 체인저의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웰메이드 모델로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짬바를 보여주기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 반면에 올해 초에 리뷰했던 S20 울트라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렸는데요. 제가 현재 폴드2를 구매하기 위해 총알을 모으는 중이라 노트 20 울트라는 직접 구매하지 못했고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 딱 하루만 대여를 받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나온 노트 20 울트라는 어떤 모습일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갤럭시 노트의 이름이 노트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S펜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이 S펜의 성능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죠. 저는 작년 노트 10 리뷰 당시에도 매우 만족스러운 필기감을 경험했는데요. 올해 나온 노트 20 울트라의 경우 작년에 좋았던 노트 10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체감이 될 정도로 말이죠. 보통 제품의 스펙이 좋아졌다고 해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은데요. 과연 삼성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필기감을 버프시켰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뽑고 싶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와 S펜의 반응 속도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더불어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명가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명가답게 이번 노트 20 울트라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120Hz의 고주사율이었죠. S20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번에 처음으로 LTPO 기술도 적용시키며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더더욱 완벽한 디스플레이에 다가갔습니다. 가벼운 주사율이라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전히 고주사율을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물론 6.9인치의 크기가 FHD 플러스와 QHD 플러스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S20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QHD 플러스 120 주사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깔 게 없어요. 해상력, 색재현력, 밝기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필기 반응 속도의 개선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기를 해보고 바로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S펜은 9ms, 현재 IT 분야에서 필기 최강이라 불리는 애플 펜슬 2와 같은 속도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려지는 선이 S펜에 상당히 빠르게 따라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느린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기존 노트 시리즈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렘브란트라 불리는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더욱 강화된 에어 제스처와 녹음과 필기를 동시에 하여 필기 부분을 클릭했을 때 녹음이 나오는 오디오 북마크, 기울어진 문장의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까지 있죠. 근데 솔직히 에어 제스처는 그닥 많이 사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디오 북마크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도 참신하면서도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꺼진 화면에서 메모 기능을 활용할 때는 이 오디오 북마크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꺼진 화면에서 메모 기능이 주로 갑작스럽게 메모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주 쓰일 것 같은데 여기에 오디오 북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당시 상황이나 말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진 화면 메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노트 20 울트라는 역대 노트 시리즈 사상 가장 완벽한 필기 성능 및 기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노트 20 울트라의 필기 기능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툭튀였죠. 물론 폰을 들고 필기를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책상 위에 두고 필기를 할 상황이었죠. 단순하게 문장을 입력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 왼쪽 상단의 옵션을 펜으로 터치할 때 화면이 덜그럭거리는 부분이 좀 거슬렸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필기를 많이 하실 분들은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 노트 20 울트라에 카메라 범프의 높이까지 커버해주는 두꺼운 케이스를 착용하셔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폰을 얇은 투명 케이스만 씌워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필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씩 덜그럭거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플래그십 모델이라 카메라 성능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럼 카메라 범프가 두꺼워지고 그렇다고 카메라 성능을 챙기자니 갤럭시 노트의 시그니처인 필기에 영향을 주는 게 돼버려서 저는 이게 약간의 딜레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S펜을 이제는 왼쪽에서 꺼내야 했던 부분 또한 아직은 어색했던 부분이었고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제가 카메라에서 먼저 본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AF, 자동 초점 기능이었죠. 저는 S20 울트라 리뷰 당시 다소 아쉬운 AF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번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노트 20 울트라에 새롭게 탑재된 레이저 AF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8K 촬영을 할 때는 대상 추적 AF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AF 되게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8K로 찍었을 때 촬영 당시에는 젤로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졌는데, 물론 8K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가 거의 없어서 그리 많이 사용할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냥 4K나 FHD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직까지 크롭이 들어간다는 점은 아쉽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진이든 영상이든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1억 800만 화소의 사진. 참고로 원본은 이겁니다. 정말 훌륭한 야간 모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디테일을 모두 잡아 표현해주는 HDR 기능까지 말이죠. 140만원짜리 기계인데 카메라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4K 120프레임을 넣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4K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게 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K 촬영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제는 4K 120프레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8K 촬영보다는 4K 120프레임이 활용도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듯 노트 20 울트라는 카메라 부분에서도 S20 울트라에 있었던 단점들을 잘 개선하여 출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리뷰를 만들던 도중 정말 상상도 못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 시 카메라에 습기가 차는 이슈였죠.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나 커뮤니티 글도 많이 찾아보았는데, 모든 기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습기가 찬 모델을 서비스 센터에 들고 갔는데 불량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 개 봐서 좀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140만 원이 넘는 플래그십 모델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런 이슈가 있으면 저는 교환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윈도우와의 연동 같은 경우엔 저는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문자 삭제가 아직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자라든가 이런 게 오면 여전히 핸드폰으로 삭제를 해야 돼요. 문자함을 평소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아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동기화된 사진들인데, 노트로 찍은 사진이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고스란히 담겨지는 부분은 좋았지만 이게 원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의 원본 같은 경우엔 보통 5메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윈도우에서 받는 사진 같은 경우엔 1메가바이트도 되지 않는 용량인 걸 봐서 이게 원본 사진이 아닌 간소화된 형태의 사진이라 화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고, 정말 간단하게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의 원본 버전과 간소화 버전 중에 선택해서 윈도우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옵션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능과 배터리 부분에서는 플래그십답게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해 모든 어플과 게임을 부드럽게 구동할 수 있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100% 충전이 되어 있다면 저녁까지 아주 가볍게 버텨주었어요. 물론 각자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원래는 제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별로 스크린샷을 찍는데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45W 충전이 삭제되었습니다. 확실히 노트 10 플러스에 비해서 너프를 먹은 것은 맞지만 25W 충전과 45W 충전의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는 미미한 정도여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5W 충전도 정말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물론 매우 무거운 무게를 감당해야 했지만 짧게 사용해본 소감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무겁긴 해요. AP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플래그십다운 성능을 아주 잘 보여주고, 필기감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된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카메라에 습기가 차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 전에 조금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노트 20 울트라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였고, 두 번째는 폴드2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매년 삼성의 하반기 언팩 주인공은 갤럭시 노트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언팩을 보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이 갤럭시 노트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더라고요. 갤럭시 Z 폴드2가 오히려 저는 노트 20 울트라보다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와 폴드2를 둘 다 구매해서 리뷰를 하면 좋겠지만 저도 평범한 월급쟁이인지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폴드2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약 성공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하부였습니다.